의정부시가 8호선 연장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전문가들이 GTX 노선을 공유하는 방안을 8호선 연장의 대안으로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의무 가입 등 정책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최근 의정부 동막천에서 오염수 발생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근 세차장이 원인으로 지목됐는데 의정부시의회가 개발 제한 구역 내 세차장 설치를 규제하는 내용의 조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불법으로 청소년을 출입시킨 룸카페 5곳을 적발했습니다. 특히 업소 2곳은 여학생이 성인 남자와 함께 입실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의정부시가 8호선 연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 철도 노선의 전반적인 상황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네, 외부 철도 전문가들과 논의 중에 GTX CF 노선을 공유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정부시가 철도 노선의 전반적인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정부 지하철 8호선 연장과 GTX-C, F 노선 등 모든 철도를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안 모색을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습니다. 먼저 8호선 연장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의정부시는 남양주시와의 공동 추진은 어려운 상태며 남양주에서 추진하는 별내 별가람역이 예타 통과가 안 될 경우 의정부시 구간을 함께 추진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별내 별가람이 안 된다고 하면은 같이 의정부까지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국가철도망 계획에는 별가람역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게 예타에서 통과가 안 되면 저희 시 구간까지 같이 좀 추진하는 방안으로 지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8호선을 GTX-F와 공유하고 기능을 변경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GTX-F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도시철도를 광역도시철도로 변경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GTX-F 노선과 8호선 연장을 같이 공유해가지고 하게 되면 오히려 사업에 진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 쪽에서는 이번 가업할 때 GTX-F 의정부와 남양주 연결선을 어떻게 하면 8호선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지를 같이 검토해가지고 국토부라든지 상임기관에다가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GTX-C 노선도 검토 대상입니다. C 노선은 지하 용역이 끝난 상태로 도봉에서 의정부로 지하화해 8호선 공동 노선으로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것. 오히려 남양주 8호선을 연장하는 것보다 GTX-C와 F 노선이 더 조화로울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도봉에서부터 이제 우리 어떤 구간도 지하화를 주장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니까 지하하면서 그 지하를 통해서 8호선 연결하고 공공 노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으면 아마 상당히 논의도 있고 또 사례도 있기 때문에 어떤 GTX 노선이 F 노선하고 C 노선을 오히려 더 조화롭게 활용할 수 있는 의정부시는 이를 바탕으로 철도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밀락과 고산지구의 철도 교통이 전무한 상황이므로 외부 영역보다는 시의 추진 의지가 무엇보다 더 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전세 사기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 사기 피해로부터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는 우선 전세 사기 피해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이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출자를 통해 주택을 인수하는 자력 구제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또 공공임대주택 등을 활용한 긴급 지원주택을 제공하고
긴급 지원주택 입주자를 위해 최대 150만 원의 이주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긴급 생계비 10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과 서울에 이어 경기도에서도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탄에서는 대규모 피해 사례가 발생해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전세 또 이와 동시에 전세 피해 고위험 주택을 저희가 분석한 결과 앞으로도 추가적인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이와 함께 전세 사기 피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7가지의 정책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는데요. 먼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을 100% 의무화하도록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갭 투자 등으로 인한 전세 피해를 막기 위해 5호 이상 다주택을 보유한 임대인의 경우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 개정도 건의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의정부시 장암동 동막천에서 오염수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세차장인 것으로 추정돼 논란이었는데요. 네, 문제 해법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의정부시 의회 김지호 의원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주호 의원입니다. 예, 먼저 이 장암동 동막천 오염수 사건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상황이 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세차장이 원인으로 추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 거품 낀 그 방류수가 유출됐다라는 현장을 그 장암동 주민들이 목격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그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장암 그 동막골 그 상류 부분에 전기 충전소 내 내부 시설인 그 세차장 시설 내에서 이런 그 오폐수가 방류됐다라는 것으로 추정이 됐고요. 그리고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활성탄 정화 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과정에서 거품 낀 방류수가 배출됐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오염수들은 서서히 토양 내로 스며든다는 점에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좀 해결이 된 겁니까? 그 세차장 내에서 나오는 이제 방류수들, 오염된 방류수들은 이제 그 오폐수 관으로 이제 그 오염수들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잡아서 다행히도 이제 더 이상 그 동막천 내로 이런 오염되는 물질들이 방류되지 않는 부분들은 막았지만 그것이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는 않는 거거든요. 전기 충전소가 설치됐지만 전기 충전소를 빙자한 이런 세차장 시설들이 더 확대되는 영업들이 이제 문제가 발생됐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의정부 시의에서 지금 규제를 해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번에 그 조례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 예고하신 조례로 실효성을 어떻게 높일지에 대한 계획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이라 하더라도요. 생태계 파괴나 훼손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나 문화적, 역사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구역은 전기 충전 설치를 제한하는 그런 규정하는 내용을 담을 거고요. 그리고 전기 충전소 내에 최소한 50% 이상은 급속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집어넣을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충전소 부대 시설이 그 세차장들 같은 면적이 전기 충전소의 총 면적을 좀 초과할 수 없도록 해서 본래의 목적대로 전기 충전소는 전기 충전소의 어떤 본래의 목적에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관련된 조례를 지금 제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이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모처럼 대목을 기대했던 지역의 화훼업계. 바람과는 달리 시름이 깊습니다. 값싼 외국산 꽃에 밀려 국산 꽃 소비가 위축됐기 때문인데요. 먼저 카네이션의 수입량은 15,000여 톤으로 전년 대비 156.3%가 증가했고 장미 수입량 역시 전년 대비 168.5%가 급증했습니다. 중국과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등에서 값싼 장미와 카네이션 물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급등한 난방비와 또 인건비 등으로 국산 꽃값이 올랐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연휴 내내 비까지 내리면서 꽃 소비는 급감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 곳곳에서 국산 꽃 소비를 늘리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해에서는 이번 주말까지 대규모 꽃축제가 열리고요. 지역마다 화훼 직거래 장터도 마련돼 있습니다. 우리 화훼 농가 살리는데 이번 주말 함께 동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11일 불법으로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등 룸카페를 탈법으로 영업해온 9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룸카페는 5곳이지만 17곳은 수사가 시작되자 잦은 영업 중단 또는 폐업을 하거나 준법 운영한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적발된 룸카페 5곳은 일반 음식점 또는 휴게 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를 하고 음료와 다거 등을 제공하며 매트, 담요, 쿠션 등이 비치된 밀실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영업했습니다. 적발 당시 출입 청소년 8명은 중고등학생 남녀 청소년들로 모두 동년배 이성 청소년 커플끼리 입실했고 업소 2곳은 고등학생 여자 청소년 1명이 성인 남자와 함께 입실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출입 청소년들은 출입 당시 업소에서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임을 안내하지 않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업 자금이 필요한 영세 자영업자나 저신용 서민 등 577명에게 총 99억 원 규모의 불법 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연이자율 최고 38,274%의 살인적 고금리를 수취한 사채업자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A씨와 텔레그램상으로 알게 된 피해자 2명이 인터넷에 법인자금 긴급대출 광고를 게재하고 영세 자영업자 등 총 416명에게 80억 6,400만 원에 달하는 불법 대부 및 대부 중개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